금장에 있는 유치원이라는데 오늘 참 많은 어린이들이 맨발 걷기 왔습니다. 아주 좋은 변화의 조짐입니다. 어릴 때 건강한 이런 운동 습관, 자연 친화적인 운동 습관을 기르는 것 정말 좋습니다. 오늘은 기분이 너무 좋네요.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맨발 걷기에 동참하면 이제 저변 확대가 굉장히 빨라질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맨발 걷기를 하면 효과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아토피나 또 면역력이 약해서 생기는 피부 질환이 잘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생겼다가도 호전되거나 낫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토피 특히 그리고 이어서 ADHD에 걸릴 확률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아프리카에는 ADHD가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물론 아예 없지는 않겠지만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이 자연과 함께 할 때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안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늘 또 많은 분들께서 맨발 걷기를 즐기고 계십니다. 이런 자연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너무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있습니다. 황토를 조금 더 뿌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잘한 흙 알갱이들이 이렇게 있죠. 예, 이렇게 황토는 관리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또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또 어설프게 관리가 됐더라도 보이지 않게 관리하는 수고가 많이 들어가고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들어간 만큼 또 시민들의 건강에 정진이 된다면 결코 이거는 그냥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투자를 위한 건강한 지출이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제 매미 소리가 다소 약해졌네요. 어떨 때 오면 굉장히 우는 소리가 시끄럽게 들리는데 지금은 조금 멀리서 몇 마리만 이렇게 울고 있어서 이게 즐거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소나무가 이 황성공원에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하늘을 보면 더 아름답고요. 어떻게 저렇게 쫙 이렇게 그늘을 가리려고 일부러 저렇게 만들어 놓은 것처럼 양산처럼 쫙쫙 펼쳐져 있습니다. 마치 이 안에 살아가는 생명체를 또 보호하는 어머니의 손길처럼 어릴 때 약볕에 가면 엄마가 손을 머리 위에 펼쳐 주시거나 또 우산을 양산을 세워 주신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면 작은 몸이 엄마의 손에 또 얼굴에 햇빛이 직접 드는 것을 막아줘서 시원하고 쾌적하게 다녔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이 자연에 오면 정서적으로 왜 이렇게 따뜻해질까요? 어린 시절도 기억이 나고요. 어린 시절 문원에 모짜리 하러 가시는 어른들 따라서 첨벙첨벙 질퍽질퍽 하던 생각도 나고요. 또 모뚝을 따라서 새참을 이고 오시는 흰 수건을 펴시고 위태위태하게 이렇게 다라이에 이고 오시던 어머니 얼굴도 이렇게 떠오릅니다. 그리고 멀리 뒷밭에 김을 메고 계시던 어머니의 아슬한 모습, 볼 듯 말 듯한
어머니 모습도 이렇게 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에 자연지능이 필요한 이유는 빠름의 시대, 급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이런 시대에 자연지능을 키우면 자연 친화적인 생각, 느리고 또 여유가 생기고 또 기다리고 또 배려하고 또 생명은 눈에 띄게 팍팍 자라진 않잖아요. 천천히 자라지만 며칠 후에 보면 잎사귀가 활짝 피어있고 꽃이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모습들을 보잖아요. 자연은 느린 것 같지만 자기 역할을 다 하고 이 대지를 채웁니다. 소리 나지 않게 꽉 채우는 것이죠. 이 창공도 그냥 공하지 않고 매미의 소리로 또 바람 소리로 또 햇살로 채우고 있지만 답답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람도 약간의 여유가 있고 또 부족함이 있고 살짝 허점이 있어도 또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맹문동이 이렇게 보랏빛으로 빛이 나는데요. 행복한 산책을 즐기고 있는 분들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벤치도 보이죠? 네, 안녕하세요. 네, 즐겁게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에는 소나무도 있고요. 또 침엽수도 있습니다. 맹문동도 있고요. 또 평상도 있고 나무 벤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 모를 풀꽃도 있고요. 익히 봐왔던 오요 강아지를 했습니까? 보슬보슬한 꽃을 피우는 풀도 있습니다.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귀한 풀, 화초, 꽃 이렇게 하지만 생명 자체는 다 존귀하고 다 특별합니다. 이 자연은 그림자가 있으면 빛이 있고 큰 나무가 있으면 나무 밑으로 자잘한 풀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이 세상을 꽉 채우는 것이거든요. 황토는 맨발 어싱에 참 좋습니다. 황토에 주의할 사항은 미끄러지는 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황토는 이렇게 쫀득쫀득할 때는 무릎에 무리가 없는데 황토는 이러다가도 햇살이 딱 끝나면 또 딱딱해집니다. 그럴 때는 발 앞쪽으로 디디면서 무릎의 충격을 완화하시거나 아니면 속도를 최대한 줄이면서 뒤꿈치에서 발바닥 아치로 뒤꿈치로 이동하면서 천천히 걸으시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길이 딱딱해도 원래 속도대로 터벅터벅 걸으면 아직까지 근골격계가 또 단단해지지 못한 분들은 또 근골격계에 염증이 생기거나 또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좀 숙달된 분들은 웬만한 딱딱한 길도 그렇게 무리가 오지 않으니까요. 처음부터만 몇 달 동안 이렇게 진행하실 때만 꾸준히 바른 자세로 천천히 진행을 해주시고 그 후에 어느 정도 체력이나 근골격계가 이제 단단해지면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이게 넘버원 고맙습니다. 어디다? 동아리. 잘 마실게요. 길 가다 보니 먹을 게 생기네요. 고마운 분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뒤 두 바퀴째입니다. 아니 전화했다며. 많은 분들이 맨발을 즐기고 있는데요. 이 맨발 걷기는 중독성이 있습니다. 또 술이나 담배나 이런 것 중독되는 것과는 다르죠. 좋은 습관이 중독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참 신기합니다. 나쁜 습관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느 사이에 그것이 중독이 됩니다. 좋은 습관도 중독이 되고요. 왜냐하면 하다 보면 도파민이 나오거든요. 하면서 짜릿함과 행복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맨발 걷기는 좋은 기억에 중독된 것이기 때문에 땅을 밟을 때 시원한 느낌, 그리고 촉촉하거나 따스한 느낌,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 생각이 이렇게 나거든요. 그걸 생각하면 도파민이 나와서 또 행복감이 오기 때문에 또다시 맨발길을 찾게 됩니다. 조금 날씨가 우중충해서 기분이 우울하거나 아니면 몸이 찌부둥하거나 그리고 또 몸살기가 살짝 올려가거나 또 과식을 했거나 또 스트레스가 받거나 이럴 때 전에는 기호식품이나 음식이나 잠으로 해결을 했는데 이제 맨발 걷기에 중독이 되면 야 맨발 걷기 하면 되는데 이 생각이 딱 들어집니다. 그러면 일단은 신발 신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작은 야산이나 또 흙길에 자두 가든 아지트에 갑니다. 여기서 첫 발을 딱 디디는 순간에 이야 잘 왔다 하는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되고요. 한 바퀴 두 바퀴 돌다 보면 조금 전에 가졌던 그런 스트레스나 또 몸 상태가 어느 사이에 잊어버리고 또 다섯 바퀴 여섯 바퀴 그렇게 돌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 그렇게 맨발 걷기의 즐거움에 중독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맨발 걷기는 효과를 보시면 평생 하시게 됩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계절마다 즐거움이 또 있거든요. 봄에는 모든 만물을 이렇게 생장하는 만물, 그리고 꽃의 아름다움, 꽃의 향기, 또 후각적인, 시각적인 이런 아름다움을 즐기면서 또 봄바람이 살랑살랑 부는데 기분 좋은 맨발 걷기를 할 수 있고요. 여름은 아시다시피 활성산소 중화에 좋은 의식의 최고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너무 햇빛이 많이 드는 거 말고 이런 공원 같은데 햇살이 살짝살짝 드는데 이렇게 걸으시면 체력도 좋아지고 그리고 땅이 촉촉할 때가 많기 때문에 의식 활효과로 활성산소 중화가 되어서 우리 몸에 항산화, 항노화, 항염증 효과, 그 모든 원인을 제공하는 또 혈액 희석, 피가 맑아지는 효과가 활성화 더 활발하게 일어나니까요. 여름에도 맨발 걷기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을에는 날씨도 선선하고 또 아무리 해도 땀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또 그리고 푸른 자연과 또 단풍이 있는 산야를 감상하면서 천천히 걷다 보면 야 이런 절경이 없습니다. 차를 타고 휙 지나가면 결코 감상하지 못하는 아름다운 자연을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가을에는 맨발 걷기의 꽃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겨울은 정말 짜릿합니다. 살을 애는 듯한 추위에 발을 내밀면 싫어 하는 느낌이 드는데요. 한 번, 두 번 시간을 좀 짧게 하시면 됩니다. 하시기 전에
체온을 살짝 올려서 뜀박질을 조금 한다든지 제자리 걸음을 팍팍 뛴다든지 하면서 체온을 올려서 몸 전체에 보온을 따뜻하게 하신 후에 신발을 한번 벗어보십시오. 그러면 하실만 합니다. 그러면 짜릿하고 시원한 느낌, 그것이 이렇게 또 얼었다가 다시 풀렸다가 얼었다가 다시 풀렸다가 터질 듯 하다가 살이 너무 추워서 또 마비가 됐다가 이걸 반복합니다. 하지만 저는 발이 건강한 분 위주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당뇨나 말초, 심경이나 혈관,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물론 겨울철에 무턱대고 도전하시면 안 됩니다. 양말을 신고 하시든지 양말에 살짝 구멍만 뚫어서 의심이 되게 하시다든지 그렇게 먼저 도전하시고요. 이렇게 덥석 양말을 벗고 겨울에 좋다고 하니까 너무 장시간 맨발 걷기는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겨울에 하고 나면 수족 냉증이 싹 사라집니다. 하고 나면 얼었다가 녹았다가, 그리고 반드시 찬물로 발을 씻어주는 거는 잊지 말고요. 안 그러면 발이 감각이 없기 때문에 뜨거운 물로 하면 화상을 입거나 동상을 입습니다. 그 찬물로 씻으면 시원합니다. 오히려 발이 더 얼어있기 때문에 0도씨 이상의 물이 이렇게 발에 쑥 묻히면 시원한 느낌이, 뜨뜻한 느낌마다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체온을 정상으로 이제 올린 후에 그렇게 집에 가셔서 따뜻한 물로 세족하시면 숙면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겨울철에는 슬리퍼를 갖고 다니시다가 너무 발이 추우면 신었다가 다시 벗었다가 한 100m, 200m 갔다가 다시 벗었다가 신었다가를 반복하시고요. 너무 추운데 무리하게는 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사계절 맨발 걷기는 모두 좋습니다. 계절마다 특히 또 느껴지는 효과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봄철부터 꾸준히 맨발 걷기에 대한 내공을 쌓아가십시오. 처음에는 이제 발바닥이 통증이 오거나 발바닥에 물집이 생기거나 그런 것들이 차차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발바닥에 족저근막이나 발바닥에 코어 근육이나 인대나 관절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강화가 됩니다. 그리고 살살한 가을에는 따뜻하게 입기 시작하시고요. 체온은 항상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초겨울에도 꾸준히 시간만 좀 줄여서 날씨에 따라서 날씨가 좋은 날 있습니다. 영상을 올라간 날 많습니다. 그런 날 햇살이 드는 시간대를 잘 정하셔서 잠깐씩 맨발 걷기를 하시면 겨울도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저도 겨울에는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하고, 특히 눈이 오거나 또 진동깨비가 내리거나 이런 날은 일부러 더 갑니다. 왜냐하면 그 터질 듯한, 제일 추울 때가 눈 위에도 아니고 눈이 살짝 녹았을 때 물과 얼음이 공존한 그 상태가 제일 발이 싫었거든요. 눈은 그냥 물기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나 물과 얼음이 뒤섞여 있는 그런 땅을 밟게 되면 발이 터지려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한 번, 두 번 경험하다 보면 이제 하루 종일 하고 나면 발이 단련이 되어서 떳떳한 느낌을 잊을 수가 없어요. 또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계절을, 겨울을 한 두 번, 세 번 넘기면 이제 맨발 걷기 어느 정도 이제 초보를 벗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맨발 고수분들은 10년, 20년 이렇게 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궁금증이 있으면 박동창 박사님이나 권태강 교수님 맨발 학교나 또 박동창 박사님 맨발걷기 국민운동본부나 이런 카페나 또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셔서 또 안전한 맨발 걷기를 즐기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는 매주 토요일마다 맨발 걷기 하는 이제 강의하는 장소입니다. 유튜버 습관TV 검색이라고 되어 있죠. 매주 토요일 오전 9시에 황성공원 청년 맨발길에서 무료 기초 강의를 하니까 누구든지 오셔서 맨발 걷기는 하는데 여러가지 또 어려움도 있고 몸도 아직 좋지 않고 부작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불면증이 있고 목이나 어깨나 관절이 아픈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가지신 분이 계시면 오셔서 자유롭게 질문도 해주시고 또 오신 분들의 사례도 같이 보시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맨발 걷기는 남성들에게는 전립선에 정말 좋습니다. 얼마 전에 만났던 분 5년을 전립선 약을 드셨는데 호전은 안 되더랍니다. 일정하게 소변이 나오는데 더 나오지도 않고 덜 나오지도 않고 최소량만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어느 날 맨발 걷기에 대한 영상을 접하고 책을 2권 읽었답니다. 그러면서 전립선 약을 딱 2주 만에 끊고 꾸준히 맨발 걷기를 진행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그때부터 전립선 건강이 확연하게 좋아지기 시작해서 몇 달 후에는 소변이 자유롭게 시원하게 장애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돼서 너무 행복하다고 하셨습니다. 연세가 71년이 넘으셨는데요. 불면증도 다 개선이 되었고 또 그리고 만성 피로가 싹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소화력이 너무 좋아졌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배변 활동, 장의 연동 운동이 좋아지니까 장이 변 색깔이나 모양도 너무 이렇게 스탠다드로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여러 가지 가지수를 다 정하지는 못하겠지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 맨발 걷기 꼭 하십시오 하고 그저께 백률산 산에서 인터뷰를 잠깐 해 주셨는데요. 다음에는 얼굴을 보이시고 인터뷰를 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맨발 걷기는 숨겨진 보물과 같습니다. 근데 보물이 묻혀 있어도 사람들이 땅을 파기를 싫어하잖아요. 설마 저기 있겠나. 그러나 삽을 들고 파보면 그 속에 보물이 진짜 있는 것처럼 또 정말 진리는 단순하고 어쩌면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 이것도 단순하잖아요. 근데 건강의 핵심이잖아요. 그리고 소식해라. 또 밥 먹고 많이 움직여라. 손발을 자극을 많이 해줘라. 이런 거 단순하잖아요. 근데 이런 거 잘 안 지킵니다. 대수롭지 않거든요. 뭔가 좋은 약, 산삼이나 이런 약을 먹어야 될까 그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이렇게 산책하다가 아주 반가운 분들을 또 만났습니다. 또 친구도 만났고요. 그리고 맨발 걷기 하면서 만나뵌 젊은 분을 만났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효과가 좋아서 오신 분인데 오늘 만나자마자 너무 반가워하시면서 맛집을 포항 안강 맛집을 여러 군데를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나중에 가족들과 또 손님이 오시면 그곳에 한번 가봐야 될 곳이 몇 군데 생겼습니다. 야, 보십시오. 황토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 자연으로 오셔서 힐링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황성공원 전년 맨발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